무대 위 조명이 한 번 더 번쩍이는 순간 객석은 환호로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피날레라는 글자가 불타오르듯 전멸했고 악단의 현악기는 활을 들고 마지막 박자를 기다렸다. 지금 이 자리, 도시의 가장 큰 공연장 라비앙홀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저 화려한 콘서트일 줄 알았다. 그런데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게 멈추었다. 공연 중단하십시오. 객석 뒤편 VIP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손을 들어 올렸다. 공연장 전체를 통제하는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쥔 채 일제히 얼어붙었고 무대 감독은 귀를 의심하듯 이어폰을 강하게 눌렀다. 조명은 그대로였는데 소리만 죽었다. 마치 거대한 동물이 숨을 멈춘 것처럼 홀은 갑자기 진공이 되었다. VIP석에 서 있는 인물은 업계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면 투자금이 흐르고 한 번 눈살을 찌푸리면 인맥이 끊긴다는 그 사람. 그 회장이 지금 무대 위 가수 빈예서의 노래를 단 한 곡 듣고 공연을 멈추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연출인 줄 알았다. 요즘 공연은 반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곧 모두가 깨달았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다. 회장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으니까. 살짝 벌어진 입술, 납작해진 눈빛, 그리고 손끝의 미세한 떨림. 누군가가 그 순간을 휴대폰 카메라로 포착했고 화면 속 회장의 표정은 감동이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다. 무대 위 빈에서는 마이크를 쥔 채 멈춰 섰다. 그녀의 숨소리가 스피커에 실려 객석을 스쳤다. 지금 무슨 이라는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악단이 악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리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리고 빈예서가 조심스럽게 다시 첫 소절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장이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노래 거기서 끝내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홀을 가르며 지나갔다. 일부 관객은 야유를 했고 일부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팬들은 무슨 권리로 라고 외쳤다. 하지만 회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 빈예서가 아니라 무대 바닥, 정확히는 빈예서가 서 있는 자리로 향해 있었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듯. 그때였다. 관객석의 한 여성이 속삭이듯 말했다. 저 노래, 제목이 뭐였지? 방금 가사, 들었어? 들었어. 옆 사람이 대답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가사, 어디서? 홀 안에는 이미 소문이 연기처럼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로 주고받던 단어는 하나였다. 금지곡. 빈예서가 오늘 부르려 했던 곡은 공식 세트리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곡이었다. 공연장 프로그램 북에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그 노래를 꺼냈을까? 그리고 회장은 왜 그 노래의 첫 소절만 듣고 멈추라고 했을까? 취재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관계자 출입문 앞에서 매니저들은 얼굴을 가린 채 뛰어다녔고 경호팀은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누군가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다. 누군가 밟기 전에 주워든 기자가 종이를 펼치자 검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다. 곡이 끝나면 계약은 즉시 발효. 금액 20억. 서명자, 회장. 처음엔 조작 같았다. 너무 극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실제 계약서에 쓰이는 번호 체계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도장이 흔히 쓰는 회사 직인이 아니라 개인 인장이라는 점이었다. 회장이 평생 단 2번만 찍었다는 전설 같은 그 인장.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노래 한 곡이 사람을 멈추게 한다. 회장의 과거. 회장을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숫자와 계약서, 인수합병과 권력 게임만이 그의 언어라고. 그런데 왜 그는 음악 때문에, 그것도 단 한 곡 때문에 공연을 멈췄을까?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은 과거에 큰 사고를 겪었어요. 그 사고와 관련된 멜로디가 있어요. 누구도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사고, 멜로디, 금지곡, 모든 단어가 한 줄로 이어지자
갑자기 가사가 떠올랐다. 빈예서가 부르다 끊긴 그 노래의 첫 구절. 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순간 VIP석에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유가 설명됐다. 그 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시적인 표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암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회장에게 그 암호는 기억을 깨우는 열쇠였던 것이다. 무대 뒤에서 벌어진 두 번째 공연. 공연은 중단된 채 관객들은 환불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무대 뒤 조명이 닿지 않는 복도에서 회장은 빈예서 측 매니저와 단둘이 마주했다. CCTV 사각지대. 경호원들은 일부러 거리를 뒀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장은 한마디를 던졌다고 한다. 그 곡 끝까지 부를 수 있습니까? 빈예서는 대답 대신 마이크를 다시 쥐었다. 공연장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스피커는 켜졌다. 조명은 최소로 낮아졌다. 무대 위에 남은 사람은 회장과 빈예서, 그리고 아주 소수의 관계자들 뿐이었다. 그곳에서 두 번째 공연이 열렸다. 관객이 없는 공연. 그러나 그 공연이야말로 가장 비싼 공연이었다. 빈예서가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자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절이 이어질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굳어갔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과거로 끌고 가는 듯했다. 그리고 후렴에 다다랐을 때 회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 가사 누가 알려줬죠? 빈예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기 힘든 말을 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게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과 동시에 회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빈예서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번호,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빈예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번호는 그녀가 몇 달 전부터 밤마다 한 번씩 받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화의 번호였다. 20억 계약, 노래의 값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듣게 된 결정적 증언이 있다. 회장 측 법무팀과 가까운 인사가 전한 내용이다. 계약 금액 20억 원은 가수의 몸값이 아닙니다. 권리의 값이에요. 권리. 대체 무슨 권리인가? 그 계약서의 제목은 놀랍게도 전속이나 광고가 아니었다. 음원 및 원본 자료 양도 계약. 그리고 부속 문서에는 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원본 자료의 소유권은 서명 즉시 이전되며 공개 여부는 양수인의 단독 결정에 따른다. 즉, 회장은 빈예서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데려가려 한 게 아니다. 그는 빈예서가 가진 무언가를 사려 했다. 그 무언가가 바로 그 금지곡의 원본 자료 혹은 그 곡이 가리키는 숨겨진 진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왜냐하면 빈예서가 노래를 끝까지 부른 직후 회장은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서명했다고 한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했다. 확인 완료.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 반전. 멈춘 건 공연이 아니라 회장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이 공연을 멈춘 이유가 충격 때문이냐고, 두려움 때문이냐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멈춘 건 공연이 아니라 회장님 자신이었어요. 그 노래는 누군가의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정확히 과거를 겨냥했고, 회장은 그 순간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을 것이다. 빈예서가 그 곡을 꺼낸 건 단순한 돌발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질문이 남는다. 빈예서는 왜 그 신호의 중심에 서게 되었나? 그녀에게 밤마다 걸려오던 무원 전화위 주인은 누구인가? 회장은 20억 원으로 무엇을 덮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열어젖히려는 것인가? 그날 관객들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라비앙홀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명은 꺼졌지만 복도 어딘가에서 계약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 17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금지곡 2절. 누군가 이미 녹음해뒀다.
그 글은 10분 만에 삭제됐지만 캡처는 이미 퍼졌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됐다. 이 사건의 진짜 피날레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